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움입니다. 한 10일 정도 방송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감기가 걸린 것도 있고, 장도 이제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말에 만약에 오르지 못하면은 빠르면은 3월달, 아마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6월달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라는 게 이제 뭐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이제 들어온 어떻게 보면 매수 포지션 자체가 다 틀릴 수는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격대가 한 그래도 못해도 한 최소 1,000만 원은 넘는 가격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한 6월달 내지 한 7월달 정도는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는 형성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지리하게 박스권 횡보 내지, 아니면은 이번에 1월달에 만약에 큰 시세 폭락이 만약에 있지 않으면 저는 그래도 위기는 넘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 다음에 이제 그 그림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여기 첫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골드하고 실버하고 플래티늄, 우라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초반부터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경제 위기가 생기고 통화 시스템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옛날서부터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이 의식 자체가 금이나 아니면 은 같은 거에 관한, 그게 물리적인 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안전하다. 그리고 금은 세계 어디 가나 통용된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시세를 보시면 제가 작년서부터 간간히 이걸 보여드렸는데, 오를 것 같이 하다가 또 찔끔 내리고 횡보하고 이렇게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0.08% 오른 것 같이 막 이렇게 그린 컬러로 있어가지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현물이라고 따졌을 때 내가 도매상을 가서 팔면 20%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에 대비해서 20% 정도 손해보는 가격을 이제 지고 이걸 매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식시장 가서 ETF를 사시는 분도 있고, 현물이 이제 자기네 집 금고에다가 이제 하시는 분, 뭐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사놓은 땅이나 아니면 뭐 아는데 어느 집에 마당에다가 묻어놓고 콘크리로 묻어놓은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한 못해도 20%가 상승한다고 해도, 20% 상승했다고 해도 그거는 본전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되게 상당히 낮은 비율을 추구하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오일가도 요즘에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뭐 주유소 같은 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주변에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미리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히 오일가가 계속 내려갈 거다. 그래서 오일가에 관한 것도 제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뭔가 책을 보고 아니면 뉴스 매체를 보고 뭐 이것저것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같이 계속해서 떨어지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리고 그런 거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추세가 한동안은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 유가에 관한 어떤 그 저점에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그런 거에 관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겠지만, 다우존스, 나스닥, US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보면 지금도 이제 장이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러잖아요. 이게 이런 현상이 계속 있는 게, 사실은 뭐 트럼프하고 지금 보면은 정치적으로 지금 야당하고의 그런 문제, 뭐 트럼프 장병 예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금 셧다운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 이것도 저는 그 트럼프에 의한, 아니면 트럼프 뒤에 있는 그림자 금융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관한 것도 제가 따로 영상을 이제 다시 방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BTC US 달러 차트거든요. 근데 보시면 3,683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트라이앵글 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며칠 지나면서 살짝 반등을 하면서 어느 시점이 가서 만약에 그게 상방을 뚫어서 3,750불을 넘잖아요. 그러면 4,000불을 다시 찍고 이제 상승 곡선을 탈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제 오늘이구나, 어저께 이제 내렸다가 어저께 밤만에 이제 새벽 만에
반등을 약간 해서 지금 3,68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까 제가 봤거든요. 비트바이넥스에서. 지금 시점에서 3,750불에서 이번 주 말까지 만약에 지지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만약에 하강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텐데, 그거를 마음의 준비들을 아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뭐 벡트 거래소 오픈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도 아마 그게 시세의 방향을 못 미칠 확률이 높은 게 OTC 시장이 계속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 기관에 어떻게 보면 기관 진출이 더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OTC 시장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 아마 OTC 시장이 죽으면서 거래소에서 볼륨업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을 잘 파악들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쨌건 안도를 가질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 예, 그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월 16일 날이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기준해서 이제 글로벌 시간으로 해서 1월 16일 날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방향이 진행되냐에 관해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이 날짜 접근 방식으로 커뮤니티 기대치와 개발자 준비성 측정하기라고 해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더리움 디벨롭먼트 맵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비잔티움, 다음이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이스탄불인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제 1월 16일 날 이제 포크가 진행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니까 비탈릭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드 포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코인이 몇 개 생겨서 그거를 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대중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포크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라. 그래서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라고 그냥 생각 자체적으로 그냥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되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런 식으로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콘스탄티노플이 되는 게 여기 로드맵에 보시면은 제뉴얼이 19일 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스탄불은 10월 16일 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POW에서 POS,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3개에서 이제 2개로 이제 줄어들고,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이스탄불 쪽으로 가면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더리움 값어치가 점점 지금서부터 아마 어느 시점까지는 횡보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스탄불이 있는 10월 16일 전까지는 아마 되게 많이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중요한 건 마켓 자체가 살아나고 ICO라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규제했던 그거에 관해서 풀어줘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더리움이 살아나고 알트코인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기다리시고 한 발 물러나서 관망하는 자세로 코인 시장 끝났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 조금 오판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포스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향상된 보안 기능 외에도 싼 트랜잭션과 새로운 블록 생성 속도를 높여줍니다. 샤딩은 또한 함께 같은 제 2층에 추가 솔루션을 가능하게 한다. 플라즈마 및 라이덴 대고 가정하에 상당히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오미세고도 마찬가지고, 라이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ERC20에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세가 어쨌건 다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트론도 마찬가지고, 네오도 마찬가지고,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는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시장이 망한다고 보시면은 조금 그건 오판이다.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안 돼 있으면은 조금 위축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쉬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시장을 타이트하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스프레드해서 이제 매수하실 때도 약간 시간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3,750불 넘고 그리고 4,000불을 찍고 그 라인을 넘어갔을 때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마음에 어느 정도 안도를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래도 관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새로운 동전은 예상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 포크에 관해서 폴로니엑스, 비트렉스, 후오비, 바이낸스, OKEX 여기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네노라는 거래소에서 다 포크를 지원을 할 거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뭐 비탈릭도 그런 얘기를 했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어떤 뭐 기대치는 살짝 내려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죠. 그래서 찰스 호킨스가 운영하는 게 에이다도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고 젠캐시라고 있는데 젠캐시가 아마 예전에 이제 50일 어택에 말려들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코인 가격이 이제 예전에 다른 코인보다 되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어쨌건 그랬는데 어쨌건 뭐 포크를 했는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어쨌건 그 위기를 모면한 것도 사실이고 아마 지금 그렇게 됐고 ETC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ETC 랩에 코어 이더리움 클래식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전용팀이 새롭게 이제 출범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2019년 1, 4분기 팀은 1월 16일경에 열릴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커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이더 네트워크의 이더리움의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의 일부를 지원할 이더리움 클래식 인프로프먼트 프로포셜 1045를 완성하기 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ETC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뭔가 혁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하기에 그리고 이더도 그리고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나쁜 코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 뉴스가 트위터도 그렇고 코인리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라인에서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크립토 커런시를 옵션으로 새로운 비트렉스 창구 판매 OTC 트레이딩 데스크 출시라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 거의 모든 크립토 커런시라고 나와 있는데 200개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가격적으로 아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에 즉각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마 대규모의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장외거래 시장을 알트코인 위주로 또 다시 내보냈잖아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로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코인들조차도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아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좀 더 시세에 어느 정도 위험 요소를 초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 시장에 아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지 않았을까. 그런 시점이 왜 또 지금이냐는 거죠. 지금 시세가 뻔히 엄청 좋지도 않고 벡트 거래소에 관해서 뭔가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OTC 시장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 뉴스는 여기 보시면은 제목만 일단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 종료를 일시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GOP 제안 거부. 그래서 이게 아마 4시간 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오늘 새벽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지금 야당하고 정부하고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이 불거져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해서 사인이 안 나온 상태, 그리고 장벽에 관해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태클을 걸어서 사실은
트럼프는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사실은 그걸 미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그냥 겉에서 보이는 것만 지금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영상을 하나 따로 찍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이게 단적으로 저는 단기간에 종식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어떤 그런 요소는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패닉한 어떤 그런 거는 분명히 더 이상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마이닝 거대한 비트메인이 암스테르담, 텍사스에서 상처를 만듭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암스테르담하고 텍사스에서 이제 자기네가 어떤 거에 관해서 중단한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홍콩에서의 IPO 중단설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악재 뉴스가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지아누가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서 CEO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사로 빠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아누가 사실 빠진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채굴 산업이 망했다, 크립토 커런시가 안 좋기 때문에 얘네가 사기를 치고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뒤가 구린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아누가. 그래서 그게 분명히 인공지능 칩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사업에 좀 더 매진하기 위해서 한 발을 물러난 게 아닐까.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뉴스가 다 나왔다고 해도 매체에서 보내는 뉴스를 다 트루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실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간과해야 할 뉴스가 아닐까. 그리고 이 뉴스는 이것도 그냥 제목만 일단 보여드리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이런 뉴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북미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대마에 관해서 합법화해가지고 이런 산업이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도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나, 그리고 이거에 관한 코인이 팟이라고 있어요. POT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도 만약에 저점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조사를 해본 상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해본 상태에서 나쁘지 않다고 만약에 판단나고, 실질적으로 뭔가 현물 경제하고 연관된 뭔가 그런 게 있다면, 코인 관련해서도 분명히 중장기로 투자할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관해서도 영상을 한번 찍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마에 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합법을 하냐, 불법이냐, 이거에 관해서 말이 슬슬 돌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저도 되게 의구심을 많이 그거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번 달에는 이 뉴스가 아마 초대형 이슈로 아마 작용할 확률이 되게 높은데, 벳캣 거래소죠. 벳캣 거래소. 그래서 벳캣 보너스 승인 전 자산 취득. 그래서 승인 전에 지금 뭔가를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벳캣 CFTC 승인을 앞두고 RCG 자산 인수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는 100년 가까이 고객의 신뢰를 얻은 독립적인 선물위원회의 상인을 로젠탈 콜린스 그룹의 RCG에 특정 자산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2월 RCG는 세계 최대의 상품 중개인 중 하나인 마렉스 스펙론의 모든 고객 계정을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의 일환으로 우리의 목표는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월 A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RCG 팀 멤버들의 벡트 측에 맞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벡트 거래소 출시 전에 이런 식으로 뭔가 RCG를 인수했다, 거기에 투자됐다, 이런 얘기는 축소하겠다 아니면 발을 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거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비트렉스에서도 200개가 되는 어떤 그 코인에 관해서 장외거래 시장에 관해서 오픈했다, 그거에 관해서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외신엔 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젯밤에.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세에 반영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하는데, 중요한 건 물밑에서 뭔가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조가 날기 전에 어떻게 보면 물가에서 계속 물갈킨 움직이는데 쉬고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뉴스도 지금 트위터 상에서 외국 친구들은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벡트 거래소 그거 말고도. 그래서
러시아는 비트코인 투자로 미국의 제재를 다룰 계획이라고 크렘린 경제학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 뉴스에 관해서 투자를 한다 또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메인에 관한 뉴스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굵직굵직한 뉴스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소뱅에서 예전에 비트메인에 투자했다 안 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혼선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저는 혼선을 주는 그런 뉴스들 같은 경우는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는 러시아 경제학자인 크렘린과의 긴밀한 관계에 따라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미국의 제재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달러를 예비통화로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대비해서 지금 암호자산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저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개 대다수의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그림을 보는 이유가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를 전 세계에서 계속 흡수해서 그거를 아마 폐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과 다른 전 세계적인 화폐 시스템이 분명히 그렇게 많이 머지 않은 시간에는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 정부는 미 재무부 채권을 덤핑하고 미국 달러를 회수하라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금융권을 타격하기 시작했다고 뱅코 장관은 말했다. 이러한 제재와 현대금융기술 채택 의지는 러시아가 준비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뉴스는 이제 골드만삭스에 관한 뉴스인데 골드만삭스 장외거래 시장에서 골드만삭스가 수십억 달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구매 측 볼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주말 동안 이야기했던 두 번째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OTC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안전비행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당신은 양이 증가하고 2019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여기에서 주요한 선수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지분으로 인해 서클에서 퍼스트 러브의 권한을 가짐으로 다른 대형 은행 촉진자보다 가격 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들의 고객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투자 자산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확신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비트렉스 OTC 시장의 오픈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짜잘한 코인들까지, 근데 알고 보면 OTC 시장을 통해서 지금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돈들이 지금 계속해서 코인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시세 방향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빠르면은 3월달, 늦어도 아마 6월달.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거는 6월달 정도라고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1년 반 이상은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횡보 장세가. 그래서 만약에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락하고 횡보했다면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4.5년 이상은 아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상승하면서 아마 자산이라는 인식을 대중들한테 아마 줄 거예요. 국가에서도 분명히 뭔가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세제에 관해서 발표를 하면서 어떤 자산이라는 측면으로 아마 부각을 시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측면은 일단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렉스 200여 개 코인 지원 OTC 데스크 출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뉴스라고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벡트 미국 유명 선물 중개업체 로젠탈 콜린스 부분 임수, 그거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HSBC가 2,500억 달러 규모 외환거래의 블록체인 활용, 미 투자운용사 월셔 피닉스 세계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미국 유력 경제미디어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뉴욕 소재 투자운용사 월셔 피닉스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ETF 상품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신청서에서 월셔 피닉스 측은 투자자 스스로 BTC를 구입하는 것보다 휘발성 및 변동성을 줄인 효율적이고 편리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공식적으로 섹에서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뭐 한 개가 이제 승인이 된다면 나머지 것들도 이제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간접 투자 상품이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이든 아니면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게 대유행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급박하게 막 들어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들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예, 뚜렷하게 막 저는 그렇거든요. 무슨 호재 뉴스가 있다 그래도 그게 지금 시세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벡트 거래소보다 조금 많이 생각하는 거는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3월달에 승인이 미뤄져서 6월달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도 저는 분명히 늦어도 6월달 아니다. 그리고 박스권 횡보를 저는 어느 시점에선 분명히 탈피하면서 대대적인 아마 방향이 아마 분명히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시기까지 아마 전 세계 경제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점점 블랙홀 쪽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립토 커런시가 우리 지금 현물 경제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서 그게 실생활에 쓰여질 수 있게 그런 촉매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 너무 투자를 급격하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투자하시려면은 조금 이번 주 안에는 3,750불을 넘어서 3,750불대에서 일주일 정도 아마 횡보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전빵인데, 만약에 지금 선에서 만약에 주저주저 하다가 며칠 내로 만약에 이번 주 내에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점을 칠 확률이 되게 많이 높아요. 역대 저점까지 갈 확률이 높은데, 그 이후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하락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 이후에는 반등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일단 투자를 하고 그러신 분들을, 저는 오히려 일반 다른 데 투자하시거나 가게를 지금 섣불리 운영하시거나 지금 이제 시장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건물을 섣불리 매입하시거나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크립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